매주 목요일마다 찾아오는 이준석 신지의 잘못된 만남 시간입니다. 두 분 뭐 일주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네, 잘 지냈습니다. 전 드디어 택시를 마무리하고 보궐선거 유세 갔던 거라 몸이 완전 지금. 보궐선거 유세. 네. 보궐선거 관련해서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창원 성산에서 504표 차이로 정의당 여영국 후보가 당선이 됐습니다. 결과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생각보다 정의당이 신승했다. 그러니까 원래는 이 지역구 창원 성산이라는 곳이 굉장히 진보 성향 유권자가 많은 곳인데 이번에 투표율이 높았기 때문에 전통적으로 높으면 진보 성향에 유리하다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과가 이제 박빙이었던 것은 어느 정도 이제 창원 경제 상황이나 이런 거 연관돼 있다 이렇게 보고 제가 이 지역구를 나름 예전부터 눈여겨봤던 게 이제 노회찬 의원께서 계셨던 지역구잖아요. 예. 그런데 노회찬 의원께서 원래 서울에서 정치하실 때 제 지역구인 노원병에서 이제 정치하셨었는데 그때 저랑 안철수 당시 의원이랑 그 3파전을 벌일 상황이 나오기 때문에 그때 지역구를 옮기신 거거든요. 어느 정도는. 그때 본인께서도 저한테 그렇게 그거는 말씀하셨는데. 본인 생각일 수도 있고. 아니 그러면 그건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그 상황 속에서 노원병보다 그럼 선거 상황이 좋은 곳으로 이제 이 지역구를 선택했는데 그곳이 창원 성산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사실 진보 성향이 굉장히 유리한 쪽 중에 하나인데 이번 선거에서 굉장히 박빙승부가 나온 건 저도 의외였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정의당에 친분 있는 분들과 방송하고 이럴 때마다 이제 사석 뒤에 이제 대기석에서 물어보면은 선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그래도 여유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게 이번에 막판에 접전이 펼쳐진 것 같이 보인 게 오히려 굉장히 의외였다 이런 생각합니다. 네, 근데 저는 오히려 이 선거가 있기 전에 정치 평론가들이나 뭐 다른 분들 패널이나 전문가분들께서는 정의당이 당선되기 쉽지 않을 거라고 평하신 분들도 좀 계세요. 네. 그러니까 실제로 그 표 차이도 근소하게 나기도 했었고, 근데 저는 결과적으로 보면 자유한국당과 이제 그리고 또 민주당, 정의당이 1대1 무승부를 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뭐 어쨌든 아주 근소한 차이라고 할지라도 의원 한 명을 당선시켰고 홍준표 전 대표가 모를 정도로 선거 거의 이제 끝나갈 때쯤 홍준표 전 대표의 그 페이스북, SNS를 봤습니다. 근데 홍준표 전 대표님께서 결과 자체를 자유한국당이 두 지역구에서 모두 다 이긴 거라고 생각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 작은 선거였지만 두 석 모두 따내서 모두 좋은 성과를 이뤄냈다라고 하셨는데 사실 까고 보니까 그게 아니지 않았습니까? 저는 박빙의 승부였다. 어쨌든 민주당이나 자유한국당이나 안심할 것이 아니라 국민들의 뭐 생각을 민심을 아로새기고 앞으로 좋은 정치를 해나가시는데 이름하셔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저는 홍준표 대표 페이스북을 어떤 분들이 보시나 했더니 오늘 답이 나왔네요. 홍준표 전 대표님 페이스북 많은 분들이 보시죠. 마치 전 안 봐요. 전 차단당했거든요. 마치 이준석 의원님 그 페이스북 보시는 것처럼요. 전 차단당했어요. 알겠습니다. 각각 여야에 대한 성적표가 서로 받아들이는 거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몇 점 정도 주시겠습니까? 그냥 간단하게 뭐 여당, 야당 해서. 네, 저는 민주당에 70점 주고 싶습니다. 어쨌든 선방했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정의당에는 100점 이상이다. 값으로 매길 수 없는 선거였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에는 0점 드리고 싶어요. 의석수가 얼마 나왔든 지금 선거 기간 내내 보여주셨던 어떤 막말, 그 오세훈 전 시장께서 고인 모욕하는 발언도 하셨고 또 황교안 전 대표께서 잘못된 선거 유세를 하셨고 그걸 보면 사실 0점을 줘도 마땅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바미당 같은 경우에는 다른 분들께서 뭐 거기 안에 이제 숙소를 차려놓고 며칠 밤낮을 새셨을 정도로 굉장히 많이 고되게 선거운동 하셨는데 이번엔 결과가 썩 좋지 않았잖아요. 그 점수는 한번 이준석 최고위원님께서 주시면 어떨까 싶네요. 왜 진행을 하는지 모르겠는데 며칠이 아니라 한 달 동안 열리셨어요. 그러니까 저는 참 굳이 점수를 매기자면 민주당하고 바른미래당한테는 빵점에 가까운 결과다 이렇게 좀 보고요. 자유한국당은 80점 정도 줄 수 있을 것 같고 정의당은 이번에 솔직히 말하면은 정의당 실력이 아닙니다. 이번에 후보 단일화를 했는데 이게 여야 간의 단일화라는 건 저는 상상을 못했습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뭐 이거는 정의당 점수인가 아니면은 민주당 점수를 어느 정도 끌어온 점수인가에 대해서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그러니까 민주당 빵점이라고 평가한 이유 중에는 의외로 제가 관심 가졌던 것 중에 호남에서 이제 기초의원 선거가 하나 있었는데 거기서 민평당이 이겨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는
정계 개편이나 이런 것을 앞두고 호남 민심이 이렇게 들썩였다는 것에 대해 가지고 앞으로 이해찬 대표 체제가 상당한 부담을 느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앞으로 크게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이번에 창원 성산 때문에 앞으로 전국에 있어서 큰 변수가 될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보수든 진보든 후보 단일화에 대해서는 별로 곱지 않은 시선을 주시는 거군요. 그러니까 그렇게 할 거였으면은 양당제를 그대로 유지해야 되는 것인데 저는 정의당 같은 경우에도 이제 이념 정당을 추구하고 그런데 이제 물론 그래서 선거제 개혁을 하자고 하지만은 이런 게 어쨌든 여당 야당 간에 어쨌든 후보 단일화라는 거는 사실 나오지 않는 장면이거든요. 근데 정치는 후보 단일화는 얼마든지 가능하고요. 정치는 불가능의 그 수단이니까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는 게 가능하니까요. 근데 저는 그것과는 조금 다르게 민주당 후보로 단일화를 했었으면은 저는 이번 선거 조금 어려웠을 거라고 봅니다. 오히려 정의당 후보로 단일화했기 때문에 그 승리한 거라고 볼 수 있고요. 아무래도 시민들께서 그냥 여당 야당 단순 거대 정당이 아니라 새로운 대안 정당의 후보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열망을 갖고 계신 게 아닐까 싶습니다.